아, 이거 되게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맞았어. 근데 화장실 가고 싶어. 근데 싸면 다 나갈 것 같은 거야. 지금 비타민 맞았는데 5만 원, 이거 5만 원 주고 맞았는데 참아. 수액 얘기 나오니까 사실은 보시는 분들이 진짜로 궁금해하기도 할 거고 걱정하시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수액 맞을 때 공통적으로 보통 질문 많이 하시는. 우리가 보통 누워서나 앉아서 수액을 맞고 수액은 우리 심장보다 위에 놔둬요. 그러면은 이제 수액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챔버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 확인하는 그 챔버가 이제 수액이 다 들어가면은 갑자기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라인을 따라서 쭉 내려와요. 그럼 환자분들이 이게 이쯤 내려올 때부터 진짜 빨리 내려오거든요. 갑자기 빨리 내려오면 저 너무 공기가 나한테 들어올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막 벨누르고 이러는데 파스칼의 원리 기억하시죠? 네, 네, 아유. 배우신 분이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과들이랑 얘기가 좀 더 수월하죠. 이게 구경이 어떻든 간에 이 이어진 파이프에서는 대기압이 있기 때문에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심장에서 나가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 얘가 우리 심장 높이 이하로 수액이 안 들어와요. 궁금하시면 수액 다 맞으시고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이쯤에서 멈춰요. 얼추 내 심장 높이 전후에서 멈춰요. 내가 누우면 또 누운 대로 이렇게 살짝 내려와서 또 멈추고요. 그게 우리 신체에도 이 혈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이랑 어느 정도 상쇄돼서 더 이상 들어가진 않습니다. 우리 혈압보다 더 높게 보통 이제 뭐 120, 80 얘기하는데 200의 압력을 위에서 밀어넣었다 공기 이렇게 들어가요. 하지 않으면은 안 들어간다. 옆에서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밀어넣는다 그런 거 아니면은 안 들어가고 두 번째는 공기는 안 들어간 게 제일 좋아요. 안 들어간 게 제일 좋은데 일각에서는 한 10cc 정도까지는 폐에서 충분히 호흡으로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혈관통 많이 심하신 분들은 좀 따뜻하게만 해줘도 많이 도움되세요. 그리고 천천히 맞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재밌는 거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뭐 없으세요? 저는 약간 질문 또 많이 하는 거 하네요. 아니 왜 그거 있잖아. 사람들 막 아, 이거 되게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맞았어. 근데 화장실 가고 싶어. 근데 싸면 다 나갈 것 같은 거야. 아 진짜 나는 이게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참아야 돼? 약간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비타민 맞았는데 5만 원, 이거 5만 원 주고 맞았는데 참아? 근데 뭐 참는다고 이미 여기 내려왔는데 근데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 종종 있던데. 나한테만 물어보시는. 네.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 처음이다. 맞고 바로 화장실 가면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 네. 필요한 만큼 흡수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나가는 거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이미 않으셔도 방광에 되고요. 있는 건 이미 내려온 건데. 가셔야 될 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액 맞으면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혈관을 못 잡으면은 정말 간호사를 많이 미워하시는데 혈관이 진짜 사람마다 달라요. 진짜 맞아. 그 깊이도 다르고 이 탄력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혈관을 여러 번 잡는다고 사실 멍이 드는 것도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주의할 거는 이제 혈관염. 이제 맞고 난 다음에 혈관통이 많이 아픈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가끔은 혈관이 살짝 딱딱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좀 호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사를 맞는 데 있어서 혈관을 못 잡는 거 혹은 혈관을 잡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 저기 몇 년 차냐. 당연히 잘 잡는 사람은 훨씬 더 잘 잡아요. 베테랑으로 해달라. 개인차가 훨씬 크기 때문에 혈관 잡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이제 많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컴플레인 많겠네요. 저희 원장님이 혈관을 엄청 잘 잡으신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저요? 저희 인턴은 항상 일하는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이 시간에 일을 내가 얼만큼 빨리 하냐에 따라서 내 쉬는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되게 프리랜서 같아요, 인턴은. 자기가 정말 일을 빨리 하면은 자기 쉬는 시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게 아니면은 밀리면은 욕먹고 옆에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라 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좀 체열을 예전에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제일 심할 때는 환자가 자고 있는데 가서 누구누구님 할게요 하고 바늘 찔러서 환자가 깨려고 할 때 빼서 누르고 환자가 뭐 꿈꿨는구나 평범한 것 같다 그런 이제 피드백이 나올 때 이제 우리 좀 뼈 뽑는구나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저 혈관 진짜 잡기 힘들거든요. 일단 손등이 좀 탐나고 그러니까 항상 여기 잡아요. 여기 이런 데는 다 실패. 저 이거 딴 얘기인데 혈관이 도망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진짜 그런가요?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나요? 혈관은 이제 고정된 게 아니니까 좀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제 당겨가지고 이렇게 잡고 찌르기도 하고 혈관이 좀 탄력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바늘 구경이랑 이 혈관 크기랑 조금 안 맞는 경우에는 찔렀는데 혈관을 뻑
이렇게 안 들어가고 바늘이 혈관을 살짝 이렇게 비껴가는 거죠. 툭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특히나 살이 많이 없으신 분들 이 안에 피부 아래에 많이 루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움직이는 공간이 더 많고. 검진 받으러 가면은 이제 보통 공복에 대장 내시경 준비하고 갔는데 이제 마취를 해야 되니까 그때 혈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정말 혈관이 다 없고 또 왜냐면 몸이 따뜻하고 혈관이 좀 팽창돼 있어야지 잘 잡히는데 이미 이제 막 다 이러면은 이제 계속 여기서 한 10번 찌르면 그쵸.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 그래서 검진하는 날 되게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좀 몸을 따뜻하게 항상 그래서 항상 온찜질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혈관은 아무래도 따뜻하면은 확장이 네, 됩니다. 혈관을 잡기가 조금. 근데 이제 공복에 계속 밤에 화장실을 갔을 때는 이제 체온도 좀 내려가고 되게 춥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럴 때. 변온 동물이지. 항상 기어다니면서 검진 되게 괴롭죠. 그럼. 오늘 썸네일은 이걸 쫙쫙 하시면 됩니다. 쫙쫙 얘기를 많이 하네. 네, 오늘따라. 임산부의 경우에 수액 맞을 때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가요? 오히려 임산부들은 체액 전해질 불균형이 좀 생기기 쉬우세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적절하게 체액 전해질 불균형은 보완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물질들을 투여를 해주는 건 조금 별개인데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A군의 경우에는 과다 투여하는 것도 태아에게 좀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너무 부족한 경우에도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근데 정맥으로 좀 이 많은 양을 투여를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경구로 투여를 하는데 임신 시에 뭐 엽산이나 칼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분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은 경구로 좀 투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걸로 저희가 각 임신 주기마다 좀 설명을 드려요. 좀 입덧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체액 불균형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본인이 느끼는 것도 드라마틱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입덧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산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체액 전해질 불균형에 pH 균형도 있어요. 산염기 균형. 그래서 산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 산이 좀 있는 수액이 있고요. 또 이제 설사 같은 경우에는 염기가 많이 나가요. 그럼 염기가 좀 더 있는 수액이 있어요. 그런 거 맞춰가지고 이제 투여를 해주기도 해요. 암 환자들의 경우에 영양제나 수액 함부로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거는 암세포라는 게 이제 그 분열하는 이 사이클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포 분열이 무한대로 되는 거를 우리가 암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악성인 거죠. 양성의 경우에는 잘못된 분열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데 이 이상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종양은 이제 양성 종양, 악성 종양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얘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혈관을 정말 많이 끌어다 쓰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혈관의 분포나 이런 것들과 이 대사가 항진된 거 이런 것들로 암을 진단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PET-CT라고 해가지고. 특정 부분에 그 글루코즈, 당 대사가 유난히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 전신 PET-CT라는 걸 찍어가지고 여기는 아마 암이 의심된다. 이런 검사도 있을 정도로 암은 대사가 높고 사이클이 빠른 게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그만큼 어떤 그 영양 성분을 주면은 얘가 더 잘 자라지 않을까. 실제로 더 잘 자라기도 해요. 나이 든 분보다 젊은 분이 훨씬 더 이제 암세포의 성장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발견하고 이 암세포가 이제 커져가는 과정이나 번지는 과정도 훨씬 더 빠르고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뭐 영향을 막 준다는 게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에 영향을 끊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정상적인 이제 신체가 그런 치료를 견디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암 환자에게 주는 것 자체에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는데 중기, 후기, 말기 환자분들을 많이 받고 그 경우에는 점점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시면은 호스피스에서는 저희가 이제 5가지를 얘기하는데 숨, 잠, 통, 밥, 똥 이렇게 얘기해요. 숨을 잘 쉬는지, 잠을 잘 자는지, 밥은 잘 먹는지, 똥은 잘 싸는지, 통증은 괜찮은지.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밥인데 밥을 잘 못 드세요. 다양한 이유로 밥을 못 드세요. 그래서 식욕을 증진하기 위해서 약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식욕이 정말 많이 뚝 떨어지고요. 아까 우리 말한 TPN을 사실 많이 맞으시는 분들 중 하나가 암 환자분들, 네, 말기 암 환자분들. 호스피스 환자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는 TPN 대부분 다 달고 계세요. 이제 하루에 하나씩 혹은 이틀에 하나씩 이렇게 환자의 필요한 칼로리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는데 암 환자분들한테 사실 여러모로 많이 필요해요. 그런 관점에서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맞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자주 맞는 것까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컨디션 안 좋으실 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비용도 있고 시간도 있고 수액을 우리가 뭐 5분 만에 맞고 갈 수는 없어요. 정상적인 심폐기능, 신장기능 가진 성인도 1시간에 1000씩 이렇게 맞으면 진짜 물 찰 수도 있어요. 폐에 물 차고 숨쉬기 너무 빨리 불편하고 맞을. 보통은 이제 1시간에 한 350 정도. 정말 빨리 맞는다 하더라도 한 500 정도 안에서 너무 올리지 말자. 근데 500은 사실 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컨디션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당 많이 맞더라도 2, 300 정도 선에서 맞으시고, 그래서 이제 500 같은 거를 1시간에 빨리 맞고 싶다 그러면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 가지고 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일 오면 매일 오는 대로 또 이렇게 각각 맞춰서 다르게 놔드릴 수도 있는데, 혈관 잡는 것도 좀 많이 불편하실 거고, 그리고 오시는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 다 고려하면은 자주 맞으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